홍성군이 2년 연속 김태균 야구 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전국의 야구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당진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은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중앙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승격이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해경인재개발원의 빠른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후 의원은 경제 논리가 아닌 균형 발전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홍성에서 2년 연속 김태균 야구 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의 야구 유소년들에게 홍성에 대한 인지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이 야구 도시에 도전했는데요. 홍성군의 야구 인프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창단한 청운대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단 첫 해, 대학야구 유리그에 출전해 12개 팀 중 6위를 차지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던 청운대 야구부. 올해는 SSG 랜더스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서 선수로 활약한 최병용 코치 등이 합류하면서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홍성군은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내포 야구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포 야구장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됐는데 내년에 이제 전체 공사를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개선과 더불어 야구장 한 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조구장 수준인 기존 만해야구장 옆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당 야구장은 공인 국제규격에 맞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만해야구장 옆에 공인 국제규격의 야구장도 또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야구 희망자들을 더 육성하고 야구의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격의 야구장이 조성되면 유소년과 성인대회 등 다양한 국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홍성에서 열린 김태균 야구 캠프 한일 교류전과 같은 국제대회도 정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장이 좀 더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뭐 대학 아니면 고등학교 야구 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그런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지역 내 숙소 문제입니다. 홍성군은 먼저 지역 내 숙소시설의 개선을 위해 홍성온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숙소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명 호텔 체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많은 야구인들이 오셔서 이제 홍성에서 머물 수도 있고 숙박업소나 이런 계통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좀 많이 개장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구 불모지인 충남에서 야구도시 도전에 나선 홍성군. 해를 거듭할수록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야구인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야구가 지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당진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은 탱크로리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5일 밤 11시 18분쯤 당진 송산면 무수교차로에서 25톤 탱크로리가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탱크로리에 불이 나 50대 운전자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중앙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했습니다. 서산시는 6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이었던 서산중앙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에는 기존 서산의료원을 포함해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을 갖춰야 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승격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당진시 합덕읍에 추진되고 있는 해경인재 개발원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후 의원은 지난 8월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우수한 인재 확보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7년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이 수산물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홍성군 박승주 특별사법경찰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집중 점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홍성군에서는 가을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표시제 이행 여부 및 위생 점검에 나서는데요. 충청남도 시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와 수산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행위 여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혼합 판매 여부, 수족관, 화라 차량 등 보관시설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개 품목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홍성군 특사경팀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를 유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매년 남당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국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들이 표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요. 상인 여러분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주 특별사법경찰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데요. 수험생과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52만 2,670명.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를 비롯해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없더라도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어떠한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시계는 결제나 통신 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가급적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말고 시험장 도착 후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해 본다면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청기 등 신체나 의료상의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필적 확인 문구 역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험생 부모 등 시민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도 이 구간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항공기와 헬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됩니다. 만약 시험 중 지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험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내년 서산 국제크루즈 상품의 판매가 시작됩니다. 서산시는 내년에 서산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국제크루즈 상품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판매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크루즈선은 6박 7일 일정으로 내년 5월 19일 서산에서 출항해 대만 기럝과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부산에서 하선합니다. 서산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승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수화물장을 보강하고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7대 크루즈 도시로서 서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지역 관광 산업과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 도시로서 준모항 그리고 기항 크루즈선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가 채택한 촉구 건의안에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국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수익 상당 부분을 배달앱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서산과 예산 등 충남 지역 5곳이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인구 유입 등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도내 기회발전 특구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은 셀트리온과 SK 인천석유화학 등 23개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미경 청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미경 신임 회장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를 받고 노스텍사스 대학 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3년 청운대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또 충남미디어발전위원과 충남선거방송토론위원, 충청언론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태안군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태안군은 2025년까지 태안읍 시목리 일대에 실내 낙농체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낙농체험장에서는 송아지 먹이주기 체험과 송아지 산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고덕면 사과 와이너리에서 열린 예산 사과 와인 페스티벌에 2,7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예산 사과 100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사과 따기와 사과파이 만들기, 양조장 투어, 또 밴드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관련 축제 등을 개최해 예산 사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처음 운영한 들깨 전문 포획단이 201마리의 들깨를 포획했습니다. 들깨 전문 포획단 사업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태안 지역에서 들깨로 인해 닭 100여 마리와 염소 2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태안군은 포획된 들깨를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 입양자를 찾아 분양하고 미분양 시 1개월에서 2개월 후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